자, 포스코홀딩스. 이걸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정말이지 극과 극을 달려요. 한쪽에서는 뭐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에선 에이, 그래봤자 철강주지?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제가 이 시장을 20년 넘게 봐왔지만요. 이렇게까지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종목은 참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2020년 턴어라운드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 속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거의 모든 증권사 리포트들이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외치고 있는 말이죠. 이게 그냥 실적이 좀 나아질 겁니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회사의 체질, DNA 자체가 바뀐다는 선언이라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이런 주장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해요. 도대체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뭔지, 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함정은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부에 들어가 보죠. 자, 다들 미래 소재, 리튬 이런 이야기부터 할 줄 아셨죠? 근데 의외로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이제 한물 걷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철강 사업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포스코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마치 혹독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인처럼 불필요한 군사는 싹 빼고 아주 단단한 근육질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느 회사든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머리 아프게 하는 골칫덩이 사업부가 하나쯤은 꼭 있죠. 포스코한테는 중국에 있는 이 ZPS 공장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그냥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룹 전체가 힘들게 벌어온 이익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갉아먹던 말 그대로 독 먹는 하마였던 거죠. 결국 포스코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4천억 원. 이 돈을 받고 중국 칭산그룹에 이 공장을 넘겨버렸죠. 어떤 분들은 아니 너무 헐값에 판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몸속에 있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한 거예요. 당장은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회사의 미래 건강을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아주 결단력 있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수술의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회계 용어로 이런 걸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목욕 한번 싹 하는 것처럼 그동안 묵혀뒀던 손실이나 부실 자산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5년 재무제표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는 매년 수천억 원씩 까먹던 족쇄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더해집니다. 요즘 전 세계가 서로 담을 높게 쌓는 이 보호무역주의가 역설적으로 포스코에게는 순풍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화면에 보이는 표를 좀 보세요. 값싼 중국산 철강은 여기저기서 관세 폭탄을 맞고 있고 중국 스스로도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포스코처럼 실력 있는 선수들이 뛸 공간이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겁니다. 참 세상 일 알다가도 모르겠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리튬 사업이죠. 이건 그냥 신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스코가 철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미래 소재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기 위해 던진 그야말로 회사 명운을 건 가장 거대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베팅은 대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계획이 살짝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에 변수 하나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공장은 이미 착착 지어지고 있고 2026년 중반이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이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입니다. 제가 포스코의 전략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뽑는 리튬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공격수 역할이라면 호주 광산에서 가져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책임지는 든든한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쪽이 좀 흔들려도 다른 쪽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잘 짜인 보험 같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6년에 포스코가 시장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리튬의 양이 바로 이 숫자, 최대 6만 톤에 달합니다. 2025년에 비하면 불과 1년 만에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거예요. 이제 남은 변수는 단 하나, 바로
가격입니다. 만약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괜찮은 가격에만 팔려준다면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포스코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이 도넛 차트가 바로 포스코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리튬 및 배터리 소재 부분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더 이상 포스코를 무겁고 둔한 철강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성장성이 높은 첨단 소재 기업으로 대접해주겠죠. 이걸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100억을 벌어도 주가는 훨씬 더 비싸게 평가받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슴 뛰는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냉정해야 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장밋빛 전망들이 과연 실제 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숫자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2025년과 2026년의 성적표입니다. 매출액도 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저기 아래 영업이익과 순이익칸이에요.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거의 50% 넘게 급증합니다. 순이익은 증가율이 더 높죠. 이건 웬만한 성장주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 하나가 오늘 설명의 모든 걸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2조 원대에서 머물던 이익 규모가 단숨에 3조 원 중반대로 레벨업하는 모습. 시장이 왜 그렇게 턴어라운드라고 열광하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야기가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네, 바로 그 질문이죠. 밸류에이션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매겨진 가격표는 과연 합리적인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이 끼어 있는 걸까요? 한번 따져보죠. 현재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4배 수준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해도 주주들한테 지금 주가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숫자만 보면 이보다 더 쌀 순 없다고 외치는 것 같죠?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바로 네가 과연 약속한 그 미래를 보여줄 수 있겠어? 하는 시장의 깊은 불신이 이 숫자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끝없이 추락하는 가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시장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죠. 왜일까요? 예전에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던 2026년의 스토리가 이제는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예상 판매량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계산기가 바빠졌다는 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을 예전보다 훨씬 높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기회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주 현실적인 실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잿더미고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리튬 가격입니다. 만약에 리튬 가격이 지금의 반토막이 나버린다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겠죠. 둘째는 다시 험악해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애써 살려놓은 철강 사업이 다시 발목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머릿속 한편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에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접근해야 해요. 첫째, 분할 매수. 절대로 한 번에 사지 마세요. 리튬 가격의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손절 원칙. 이건 생명성과도 같습니다. 만약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온다면 과감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을 반드시 세워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 이건 단타로 접근할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2026년까지는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낡은 철강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잠자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리튬 가격이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파도에 언제든 휩쓸릴 수 있는 위태로운 배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덥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투자의 진짜 본질이자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